그래서 오늘도 역시 강희라 리포터가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희라 리포터 스튜디오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통통 튀는 강희라 리포터.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재개발 사업 관련인데요. 재개발 사업은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주분들 역시 오랫동안 기다린 사업일 텐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들 때문에 지주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 토지 자금을 정말 천문학적으로 불려서 마치 토지주들에게 약간 사기 아닌 사기를 치면서 이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고 거짓 정보를 남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 전체적인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약정금만 지급을 해서 이 시간을 끈다든지 또 잔금 지급일이 토지주마다 각각 다른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몇몇 개발업체들 때문에 재개발이 몇 번이나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재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토지주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계시고 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낱낱이 알아보고 왔거든요. 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 재개발, 재건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곳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도시재정비 사업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덤핑 출혈 수주가 잇따르면서 가격 적정성 논란부터 정비 용역 부실화 우려까지 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토지주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재개발하는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재개발 현장을 찾아 피해 사례부터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평택역 주변 정비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이 지역은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지주들 모두가 환경 정비를 수건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여러 업체에서 재개발을 시도했음에도 몇 번이나 좌초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업체들이 자기네들 이속을 위해서 여기 뭐 집장촌 없앨 거라고 이제 그래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한테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놨더니 그때 약정금을 해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12년 만에 이제 감방에서 나와갖고 찾아왔더라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기네가 다시 사업을 할 거래. 그렇다고 여기 역전 뒤에다 이제 사무실을 차렸다고. 그러면 그 2천만 원 주는 걸 자기가 땅값은 더 비싸게 받게 해줄 테니까 2천만 원을 주래. 금융사가 본 사업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한다는 내용 등을 홍보하고 대규모 금융사와 투자 확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또 어떤 곳은 수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최고의 가격과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홍보하고 나서기도 했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있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시행업체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행업체 중에서 제 도장을 제가 안 찍어주니까 자기네가 도장을 그러니까 막도장을 사귀어가지고 내가 마냥 찍은 것처럼 찍어서 서울에다 팔러 다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가서 법원에 가서 증언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재개발 추진 회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 신뢰성이죠. 계약금을 진짜 그 회사가 계약금을 갖고 지주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동의서 써주고 계약서 써서 10%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 동의서 접수와 금융, 신탁 등에 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상업시설과 호텔 브랜드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근거로 호텔을 계획하고 개발 초기부터 모든 진행 과정을 지주와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6월 4일 고시된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체 계약금을 마련한 후 실질적인 정식 계약금 진행했다는데요. 사실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한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원래 재개발을 하는 회사였나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였어요. 장교 동기들과 후배들이 이렇게 모여서 종합건설 회사로 시작을 해서
민간공사 위주로 수주를 하다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시행 시공을 하게 됐고 2012년엔 공병 장교 출신 동기와 후배들과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건설회사였는데요. 초기에는 실적 부재로 평택을 중심으로 도배장판으로 시작하다가 2014년부터는 병원, 상가, 빌라 등 본격적으로 건설 시공하면서 지금의 모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 후 단순 건설 시공보다는 시행도 병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실 때 시행착오는 없으셨나요? 제 자신부터도 건축 설계 전공이었고요. 장교의 공병으로 나왔지만 어떤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부동산 전문 인력 교육도 배우고 부동산 전문 인력들을 회사 안에 배치함에 따라서 단순히 시공회사가 아니고 부동산 금융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1차, 2차 사업을 성공시키고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재개발 사업 업체는 아니지만 그 사업 부지 안에 저희가 시행 시공을 한 건물이 있었고요. 그 시행 시공을 해서 이제 성과가 좋다 보니 토지주분들이 이 일을 저희 회사가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꾸준히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코로나가 19년도 말에 터지면서 장기화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초반부터 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현상에 따라 성매매 직결지는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돼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평택은 1900년 초기에 평택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1960년대 K55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2017년 삼성반도체 착공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3년 전부터 인구 50만의 도시로 거듭난 곳인데요. 그러나 평택역 인근 부지들은 70년대에 그대로 멈춰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 사업이 평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는 해당 토지의 일부를 상업용지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탈바꿈해 역 주변과 원도심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민간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재개발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지금 지난 6월 4일 날 평택시에서 이 평택역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5월 22일 날 평택 시민들과 토지주들을 모시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그 이어서 바로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인 개발에 대한 이반 동의서를 좀 접수를 하고 있고 그와 발맞춰 가지고 정식 계약을 통해 토지 매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와 거주자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과 지주들의 신뢰를 받으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기 평택역 일대는 부끄럽지만 오랫동안 집창촌으로 형성되었던 곳이고요. 이것을 지금 저희 개발하는 배경에는 초고층 빌딩으로 주상복합 빌딩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주거 환경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와 발맞춰 가지고 평택시가 국제화 도시에 걸맞게 4성급 이상의 대규모 호텔이 지금 들어설 예정으로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원 면적을 확보하여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평택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지주들도 한시름 덜고 있다는데요. 아버님 그러면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평택시 관문이고 또 평택시 근처에 이런 집장촌이 있다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얼마 전에 수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평택역 주변 재개발 사업은 15년 넘게 여러 개발업체가 뛰어들어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자금 조달, 시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수차례 무산이 됐던 곳인데요.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시행사업은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 능력은 저희가 갖췄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마무리를 하려면은 토지대에 대한 잔금이나 공사비 초기 조달 비용,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 사전 협의,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 여러 증권사 그리고 여러 신탁사들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겠죠.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업체는 꼭 피해야 하는 업체다 하는 곳은 어떤 곳일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토지 권한이 처음부터 확보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회사에서 들어와서 내가 더 많은 혜택을 줄 테니, 혹은 내가 더 빨리 잔금을 줄 테니, 혹은 더 많은 대물로 드릴 테니라는 현혹이 계속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항상 옆에 있었고 성장하는 과정을 본 사람,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 되는 사람을 판단하셔서 그 회사와 함께 입안 동의도 절차도 진행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한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어떤 피해도 없이 순탄대로를 걸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정말 그럴듯한 협약으로 토지주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군요. 네, 맞아요. 저도 이 토지주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큰 문제점은 지금 이 사업진뿐만이 아니라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혹시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해당 지역의 토지주분들은 잘 보시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들 간의 협약과 신뢰는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도 아주 오랫동안 또 여러 번 재개발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토지주분들은 이 신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네. 게다가 평택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고 평택을 기반으로 성장시킨 기업이란 점도 토지주분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토지주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전체적인 자금을 마련한 후에 실질적인 정식 계약금을 진행하고 계셔서 토지주분들이 아주 신뢰를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재개발 사업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해서 오늘 내용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강범규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회사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신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먼저 공병 장교 출신이시고요. 네, 네. 이어서 실용음악학원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건설회사와 시행회사를 지금 병행해서 경영하고 계신데요. 아니 저기 실용음악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 분야로 또 진출하신 겁니까? 네, 너무 독특한 이력이에요. 네. 네. 원래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전공을 한 건 맞고요. 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제 공병 장교로 이제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네네네. 30대가 돼서 나와서 네. 사업을 한 게 이제 직업학교 실용음악학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실용음악학원은 제 고등학교 때 취미로 노래대회를 어떻게 나갔는데 그 당시 노래대회라기보다 장기자랑 대회였어요. 그래서 오. 춤, 노래, 사물놀이 이렇게 각 학교에서 장기자랑 대회를 나갔는데 네네. 그 은상은 이제 뭐 춤에서 1등, 네. 금상은 사물놀이에서 1등. 그래서 저는 안 된 줄 알고 돌아가는데 제가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대상이요? 네. 그게 바로 실용음악학원을 차리게 된 계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춤을 추셨던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냈더니 그거로 아마 큰 목소리 때문에 1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 네, 그- 그러면 네. 이렇게 실용음악학원을 차리시고 다시 건설회사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실용음악학원을 차려서 굉장히 잘 됐었어요. 네.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경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네네네. 평택에서는 없던 레코딩 룸도 있고 오.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직접 섭외해서 서울에서 내려오게 하고 네.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쟁 업체들이 민원을 끊이지 않고 180번 넘게 민원을 당했었어요. 너무 어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예. 아니 그 정도로 잘 되셨는데 네. 왜 이렇게 그래서 민원을 계속 당하니까 네.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네. 어머니가 사실 이제 절을 오래 다니셨는데 저기 먼 절에 가서 스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떠나는 마당에 한번 받아보시죠 하고 같이 갔더니 그쪽 스님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이 빨리 가라고 저한테. 젊은 나이에 사업해서 뭐 직업학교도 하고 실용음악학원도 하고 경매도 해서 뭐 임대사업도 하고 있으면은 그런 시련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사기꾼 될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빵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아 맞아, 호주 갔는데 호주 가서 이렇게 양떼 목장에서 살고 있는데 늑대가 양을 죽이거나 아니면 누가 양을 훔쳐가거나 그런 일 겪으면 또 어떡하지? 거기 가서도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자. 그래서 이제 제 군 동기들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건설회사를 또 신규로 차리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건설 회사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7년의 군 생활 동안 100만 원씩 적금을 모아서 1억이라는 돈을 딱 모아서 그걸 사업을 했어요. 뒤에 시드머니가 이렇게 뭐 풍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큰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반인들 대부분 사람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금전적으로 힘든 거는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년 그런 극복하는 위기의 순간마저 그럴 때마다 이제 저를 믿고 왔던 이들이 있고 또 그렇게 왔는데 힘드니까 또 떠나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에서 오는 상처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모았는데 또 떠나고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 슬펐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의 이런 그 굴곡 있는 인생 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 한 웹 드라마에 다 이렇게 녹아 있다고 하던데 웹 드라마를 제작을 하신 거예요? 웹 드라마를 저를 주인공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제가 시행 사업을 처음 했을 때 결심한 게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사업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1인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1인 가구 전문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이제 소규모 오피스텔 사업, 소위 말해서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 했던 게 1인 가구 사업이었어요. 그 1인 가구라는 그 수익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세입자분들이. 그럼 1인 가구 전문 기업이면 그들을 단순히 수익의 대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뤄서 드라마를 만들자가 돼서 웹드라마 1인 가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네. 1인 가구 웹드라마 혹시 제목 여쭤봐도 될까요? 제목이 1인 가구입니다. 네, 제목이 1인 가구. 제목이 1인 가구라고. 네, 저는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시는데 우리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하는 힘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노래대회 나와서 음악학원을 했었고 사실은 제가 장교로 가게 된 게 그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 씨가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또 고집이 있어서 또 허락 안 하면 몰래 타질 않았어요. 네. 허락할 때까지 오토바이를 안 잡아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친이 너 장교 합격하면은 오토바이 사는 거 허락은 해줄게. 그래서 장교를 7년의 군생활을 선택을 하고 장학금이 나옵니다. 군 장학생을 신청해서 군대 생활을 연장을 하면 군 장학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또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군대에서도 장학금 받으면 그게 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도 샀었는데 그런 오토바이 취미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모 메이커 이렇게 손 들고 타는 메이커. 네, 할리. 말해도 되는군요. 네. 그, 할리 데이비슨의 매장을 설계 시공까지 저희 회사가 설계 시공까지 했었습니다. 와, 정말 대표님 다양한 이력과 다양한 경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한번 느껴보는 거는 뭘 하든지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 트라이해보자 이런 네네네. 점들을 느꼈거든요, 대표님.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하자는 힘이 단순히 비즈니스에만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네. 사람 관계도 저희 회사는 오픈 멤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계셔 주세요. 네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친구와 술은 맛있다. 많은 여운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취미도 당구를 치는 것도 이제 어울리려고 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노래를 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제가 혼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취미든 사람이든 공부든 한 번 연을 맺었던 거는 제 인생에 시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한 번 투자한 걸 계속 끊을지 말자. 좋은 취미라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공부라면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업적 영역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도전 정신이 있으시고 네. 일단은 그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또 구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전혀 색다른 행보일 것 같아요. 네. 네. 1급 비밀인데 이 매거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급 비밀이면 보통 얘기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의 꿈이 뭐냐라고 묻는 거의 답은 가상공간 서비스업입니다. 가상공단 서비스. 메타버스 같은 그런 네, 느낌일까요? 네, 네. 그게 이 건설업이나 설계나
사실은 이제 우리 실존에 있는 3D 환경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공간을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서 더욱더 가상 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여기 앉아 있지만 많은 시간들 뭐 기차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돌아봐도 다 핸드폰으로 가상 공간에다 추억을 남기시거나 소통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죠.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들은 공간에 대한 철학을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고 아버지가 사시고 저희가 살던 그런 집이라는 공간이 지금은 잠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이 어느 순간 없어졌죠. 네네. 앨범이 없어지고 다 이 가상 공간에 떠 있는 이 정보들을 이 가상 공간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도 해야 되고 시공하는 사람도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바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상 공간 서비스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가상 공간 서비스업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진 뭔가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우리 대표님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강병규 대표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